이제 많은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간 선배로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우선은 미국 대학교에 진학을 먼저 한 뒤 2년 동안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온 뒤로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제가 가진 생각은 학연, 지연, 네.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팽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겠다. 나는 평생 동안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학연을 위해서라도 한국 대학교 학교를 좀 진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한국인의 그런 대학 생활이 어떤 나에게 또 삶의 의미를 또 가져다 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편입을 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선 편입이라고 할 때 보통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대학교에 관해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성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편입을 도전을 하시는데, 편입은 딱 제가 마주했을 때의 이미지는 저와 자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도 분명히 같이 응원해줄 수 있고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경쟁이고, 제가 떨어져야만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입시 경쟁이 어쨌든 수능과 동일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멘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멘탈. 네, 그거를 꽉 붙잡을 수 있고 그걸 나 혼자서 꿋꿋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도전 활동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는 어쨌든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많이 팠어야 되는데, 미국에 2년간 살던 저도 편입 영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게 영어인가? 이게 영어인가? 내가 2년 동안 봐온 영어는 가짜 영어였나? 아니면 이게 가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어에 관한 되게 혼란적인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한문의 영어라는 게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 또 다시 재밌게 또 다시 영어를 배우는 작업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공유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과 단둘이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고 저만의 학습 방법과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인고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인고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이게 또 대학교에 가서 제가 경영학과에 있다가 경제학과를 다시 가게 됐는데,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배움에 있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새로운 시험에 부닥쳤을 때 내가 했던 방법들이 또 다시 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편입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겪어내면서 대학 시험도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역량도 기르게 되었고, 그래서 편입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다. 고독한 싸움이다. 부모님도 네. 선생님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독한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낸 자만이 그 승리의 값진 고향감과 성취를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유학을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 쉽게 해서 이 토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에서 쭉 영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이 편입의 영어라 그러면 굉장히 넘사벽인데 이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순히 편입 영어만 두고 봐서는 한국에서 한 사람들도 충분히 다 잘해낼 수 있지만, 제가 미국 유학을 택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않는 것은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언어라는 건 하나의 영혼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어느 한 학자가 표현했듯이,
저는 그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하고 제가 아직까지도 영어를 그렇게 막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가지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대할 수도 있고 이런 문화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단순히 시험을 치르기 위한 영어라면 토종이든 유학파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한 달 살기든 하루를 살든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라. 외국으로 나가라. 네, 저는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일본이 추락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적어서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 저는 국력에도 굉장히 조금 크게 생각이 나가지만 그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나라 영어 교육을 보면은 이게 언어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문화 일부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된다 이래갖고 뭐 토익 점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 잠원양의 그 영어에 대한 이 약간 철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관점은 좀 다르네요. 네, 저는 제가 입시를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짜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 영어를 배웠는데도 다시 영어를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가서는. 내가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다시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시 습득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조금 고생이 많긴 했지만 덕분에 다행히도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도 제가 이건 무슨 의미로 여기서 이렇게 쓰는 단어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친절하게 그걸 답해줄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에 관해서 내가 조금은 자신감을 가진 채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편입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잠원양도 합격하고 나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 대형 학원 출신들도 많고 그쵸. 그다음에 인강 출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잠원양 독학 위주로 거의 공부하는 마찬가지인데 이 듣보잡 학원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학원이 괜찮다, 이런 학생들은 독학이 괜찮다 이렇게 좀 분류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는 제 자신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대학 동기들만 봐도 다 누구누구 강사님 들었어?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제가 딱 합격하고 나서 단톡방을 만들고 제 동기들이 대부분 다 어리다 보니까 누나는 또는 언니는 무슨 강사님한테 어떤 강의를 들었어? 라고 했을 때 나 솔직히 좀 독학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다시 돌아오거나 어떤 친구는 나 누나랑 영어 한번 시험 배칠 떠보고 싶다 약간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특이한 케이스였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나름 약간 좀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나 혼자 이렇게 조금 이겨낼 수 있었다. 있었다. 네,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엔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는 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냈다.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지력이 약한 친구들은 독학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인강도 솔직히 잘 안 맞고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 가끔씩 교수님들이 인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할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그런 편이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그 책을 읽고 그거에 관련된 뭔가 기사를 서치한다든가 아니면 논문을 조금 다시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사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공부를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엔 너 진짜 미련하게 공부한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 라고 하지만 저는 저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거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편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문법, 어휘, 논리, 독해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네. 각각 영역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많이 푸는 거. 아, 네. 문제를 그냥 많이 풀고 많이 보고, 하지만 단순히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뭔가 저는 그 당시에 진짜 편입 영어 하는 당시에 영어 자체에 진짜 쳤다라고 할 정도로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었어요. 그냥 인터넷 지나가다가 네. 영어가 보인다? 이러면 저건 또 뭐지? 이러면서 보고, 제가 또 약간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편입 영어에 나오는 그 지문들을 구글에 한 문장이라도 검색하면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기사에 나왔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걸 전문을 다 검색해서 거의 뭐 봤었어요. 수사관 수준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따오지? 그럼 대부분 되게 뭐 CNN이나 BBC 같은 이런 뉴스에서도 따오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약간 소규모의 그런 뉴스 그룹에서도 나온 기사들을 좀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건 내가 놓칠 수 없겠다. 최소한 내가 이런 언어라든지 그런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미련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영어로 접근해서 해석해주면 딱딱 알아먹어야 되는데 네. 이게 국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럼 해석을 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맞아요. 그런 지문들을 접하게 될 때는 자문형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특히 저는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진짜 수능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내가 국어를 읽고 있는데 왜 국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난해했는데 네. 뭐 고등학교 때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지만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또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또 지식을 확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돼서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저는 항상 영어 사전과 국어 사전을 같이 펼쳐놓고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이 단어가 정확하게 뜻을 몰라서 이러는 건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뜻도 있구나, 저런 뜻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거에 관련된 지식들이 또 배경 지식들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이해하는 데는 특히 또 무리가 없이 또 진행되게끔 또 뭔가 배경 지식하면서 뭔가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지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중요할까요?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까요? 영어를 읽는 데 있어서 모르는 단어는 편입 시험이나 수능이나 뭐든지 다 항상 나오고 네. 내가 모르는 단어에 매여 있는 순간부터 이 지문은 그냥 망한 거나 다름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호기심도 많고 오빠랑 약간 너 이거 알아? 딱 당연히 알지. 넌 이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지식 배틀을 해오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그 편입 영어에서 나오는 지문들의 내용을 거의 그냥 알고 있다시피 할 정도? 그리고 이제 시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저한테는 까다로웠는데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건 대충 한 2문장만 읽어보면 이것도 이렇게 진행되겠군.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독소량이 받쳐주고 지식이 있어야지 쉽게 접근한다. 요즘에는 독서량보다는 저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인스타를 제가 MZ세대이기 때문에 인스타 유튜브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구독한 것들을 보면은 다 지식에 관련된 거예요. 우주나 과학이나, 저는 요즘에 과학이나 곤충에 빠져가지고 곤충. 그런 곤충 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시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걸 조금 재밌게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엔 또 꽂힌 게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가. 인터뷰. 네. 제가 또 이제 꿈이 이제 감사원 쪽이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터뷰가 중요하더라고요. 인터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면 좋은 대답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인터뷰가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인터뷰를 잘 하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누구 스승님이신데? 너무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자만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네. 그 모의고사 지문을 한 30지문, 40지문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암기를 한 기억이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네. 이렇게 단어 같은 경우 암기가 안 돼서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단어 암기, 뭐 문장 암기는 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아, 그 정도야. 단어를 암기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무슨 좀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우는 방식이 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저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저는 한 지문을 읽을 때 매일 한 지문당 10분씩을 투자했고 그거를 시험 기간 딱 한 달간을 잡아서 그걸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지문 정도를 하루에 딱 목표를 잡고 10지문을 딱 외우고 그 다음날 가면은 그 10지문을 똑같이 다시 외운 다음에 추가적으로 5지문 더 추가시키고 매일 그 작업을 독하네요. 네, 계속 추가시키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문을 그 몇 쪽에 몇 번? 그 지문이야? 이러면서 바로 말할 수 있게끔 그냥 툭 찌르면 나오게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저 혼자 읊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라. 네, 저는 그렇게 하면서 듣기 평가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읽다 보니까 읽으려면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진짜 많이 들고 다니면 네이버 영어 사전 들고 다니면서 이 단어는 어떻게 읽더라? 이 단어는 어떻게 읽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뜻이 어떤 뜻이 있더라?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미련한 방식이긴 한데 네, 이러면서 저는 듣기 하면서 그런 방식도 좋아졌고 미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게 됐죠. 제가 실전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학생 유형이 네. 아니 구문 분석을 해달라 읽기는 안 하고 제가 읽는 게 굉장히 영어의 공부의 학습의 기본은 읽기인데 네. 아니 구문 분석해달라 문법 정리해달라 뭐 네. 이러면서 어차피 다 시험은 이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아무리 변형돼도 선생님이 내시는 거의 베이직은 선생님이 내시는 시험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저의 공부는 항상 베이스에 항상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뭐 선생님들이 막 이걸 변형해서 내잖아요. 변형을 내도 베이스에서 벗어나는 변형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베이스에 벗어난 변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에 충실한 이상 거기서 선생님이 아무리 꼬아도 나 이거 아는데? 머릿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인간입니다. 네. 인간은 베이스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동적이고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그런 베이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경제학과에 지금 네. 학생이시잖아요. 앞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본인 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7급 감사원직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졸업한 뒤에 공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지만 저는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제가 이겨내왔던 제가 강한 점을 제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강점을 살려서 조금 더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가서도 저는 항상 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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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